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쭉 좋은 분위기가 연결이 된 것이고요.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날 다우가 1.7% 올랐고 S&P 500이 2.4%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무려 3.3%의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 11,000이었었다가 12,000까지 한 번에 회복하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한 가지로만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이 되겠는데요. 지금 신문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뭐 PC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근원 4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4.9%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르긴 했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올해 3월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좀 낮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 내용인데요. 우선은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던 게 3월이었었고 그때가 지금 6.6%였었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6.3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근원 PC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역시 3월 대비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에 더해서 지난주에 이제 소매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졌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비 지표도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1분기 괜찮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이날은 숫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동시에 시너지를 좋게 냈던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이 2.4% 올랐는데요.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가장 강했던 것이 역시 소비와 관련된 경기 소비재입니다. 무려 이 3.4%의 섹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 말은 종목들은 무조건 이거 이상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는 것이 바로 IT입니다. 3.4%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소비에 대한 불안했던 심리가 이날만큼 완전히 해소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곧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에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 그러니까 휴가 시즌이 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소비재 내에서도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더 움직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어쨌든 긴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IT 성장주 종목들이 좀 적응을 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좀 많이 밀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상승 요인으로서 이날 IT 섹터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는데요. 이날은 뭐 워낙에 지수가 강했었기 때문에 뭐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우선은 가장 눈에 딱 보이는 것이 대형 IT 종목들 위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크게 오른 게 이제 애플이랑 구글 이런 회사들입니다. 무려 종목 자체가 4%씩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아주 띄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2.7%, 그리고 아마존 3.6%, 또 아마존은 소비랑도 또 엮여 있는 그런 또 종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경기 지표를 보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좋게 본 것이고요. 대형 빵 종목들을 또 좋았고 그 옆에 이제 자동차들이 좋았다고 그랬었는데 테슬라 한번 봐보시죠. 무려 7.3%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날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증권사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하락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하락했던 부분이 충분히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7.3% 올랐고 그 밑에 이제 포드하고 GM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포드에서는 개별적인 소식도 나와줬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작년부터 올해 계속 들어왔던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 포드 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이 픽업 트럭 중에서 F150이 있습니다. 전기차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신청을 해도 뭐 몇 년씩 기다려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자동차가 인도가 됐다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날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전기차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제 중간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대형 IT 종목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 중간입니다. 또다시 이 대형 IT가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키워드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작은 종목, 지금 이게 오토데스크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무려 10.3% 급등을 하게 되면서 IT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면서 뭐 IT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보이콧들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실적들의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숫자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했음에도 오토데스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런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러시아 사업 철수가 있었지만 선방을 한 겁니다. 덩달아서 그 위에 있는 더 큰 종목인 인투이트나 뭐 서비스나우 이런 종목들도 3%, 4%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펼쳐지게 되면서 대형 성장주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위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월요일날 약간의 약세, 그 다음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하게 회복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많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PC 회사인 델입니다. 이 델이라는 곳에서 실적 PC 산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했고 실적도 좀 실적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PC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게 이제 그래픽 카드가 되겠는데요. 그런 쪽에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연결해서 브로드컴이라든지 또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반적으로 적게 오른 게 한 3%고 대부분이 뭐 한 4%에서 많게 5%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반영될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3.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낮은 2.7% 구간에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은 좋았지만 은행주들의 흐름은 약간의 혼재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딱 보시면은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1% 약간 모자란 그 왔다 갔다 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뭐 CTNL 같이 큰 종목들은 반대로 0.8%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은행주들한테는 큰 모멘텀은 없고 전체적인 기술주의 상승세 속에서 동반해서 약간 같이 움직여줬다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그런 내용.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 나아진다는 부분은 카드 회사들의 이런 흐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 이날 2%를 전후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 발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재 쪽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소비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 대표적으로 코스트코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약간은 부진했습니다. 같은 동일 매장 매출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소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시장에서 봤었는데요.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트코에 온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 결국에는 품질입니다. 같은 돈을 내고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있는 게 미국 내에서 코스트코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상승에 비해서 이 코스트코의 흐름도 이날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 울타 뷰티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요. 1분기 매출이 23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6.30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투자은행인 제퍼리스 측에 따르면은 1분기 실적 호전 자체가 단순히 단기적인 실적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회복의 신호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 울타뷰티는 지난주 진짜 멋진 한 주를 보내줬습니다. 보시면은 고점 찍고 쭉 내려왔죠. 이제 그런 가운데 바닥을 기록한 다음에 갭업으로 크게 이렇게 3거래일 올라갔습니다. 이날도 뭐 12% 급등을 했고
윗꼬리를 달지도 않고 밑꼬리 달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날 울타뷰티는 425달러까지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날 미국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그런 회사인데요. 핀듀오듀오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 37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47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된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매출 역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의 판매가 가장 강한 기업인데요. 코로나 봉쇄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매출이 좋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간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날 핀듀오듀오는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날 박스권 상단을 살짝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죠. 15% 이상 급등하면서 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의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같이 연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 닥스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가 1.6%대의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이런 연준이나 ECB와 같은 이런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 볼 텐데요. 앞서 이제 드라이빙 시즌,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을 맞이해서 이리저리 떠나다 보면은 이제 가솔린을 좀 많이 쓰게 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그런 부족 현상이 좀 더 커지게 되면서 값이 올랐습니다. 0.9% 오르면서 115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이 구리 사용량의 증가가 좀 기대됐습니다. 1.1% 상승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회피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워낙에 지수가 잘 갔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이날 좀 흔들렸었던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달러 약세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0.2%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2.7%대에서 안정화가 되면서 이날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정말 빠르게 좀 회복돼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인 데 따른 안도감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주세가 모두 1.7에서 3.3%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6.2%가 급등하면서 1923년 이후 최장 기간이었던 8주 연속의 내림세를 벗어났고, S&P 500과 나스닥 역시 각각 6.5%와 6.8% 상승해 7주 연속의 하락세를 중단했으며,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5월 20일까지 7주 동안에 14.2%가 급락했으며, 장중한 때 1월 3일 기록했던 최고점 대비 20% 이상이 낮은 베어마켓에 진입하기도 하면서 우려를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물가 상승 추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 점이 시장의 큰 호재였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 핵심 지표인 PCE, 즉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지수의 4월 상승률이 0.2%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3월의 6.6%에서 4월에는 6.3%로 소폭 둔화하면서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가져줬던 가운데 연준은 PCE 인플레이션 지수를 물가와 관련해 가장 정확한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소매업체들의 상승세가 지속된 점도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미용 제품 소매업체 얼타뷰티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12% 급등하면서 이미 소비재 업종 전반을 끌어올렸고, 원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에너지 업종과 IT 업종도 랠리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소비 지출이 여전히 견조한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미국 경제가 여풍을 맞고 있지만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노동시장이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찰스 플러서 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단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의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탓 등으로 돌린 채 이 모든 요인만 아니었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이 괜찮았을 것으로 믿는 것이라면서 연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은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에서 유난히 공격적이었다며 이번 사태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플레이션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준의 정책이 현재 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등 현재의 경제 지형을 맞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까지 연준에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했으며 연착륙 달성의 가능성을 줄이는 위험을 키웠다며 연준이 이를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쉽고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과 저성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신흥국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30년 내 최악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달러 표시 신흥국 국채 기준물인 JP모간 EMBI 글로벌 다변화 지수는 2022년 들어 현재까지 약 15%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994년 이후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포트폴리오 펀드 리서치 EPFR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약 360억 달러가 신흥시장 뮤추얼 펀드와 상장 지수 펀드에서 유출됐고 주식시장 흐름도 이달 초부터 역행이 되면서 개도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어서 이들의 공공재정은 압박을 받고 있고 물가 상승과 글로벌 저성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혼란이 이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신흥국 시장인 중국이 최악의 자산 매도세에 직면했다는 지적인데요. 국제금융협회 IIF는 지난 3월과 4월 중국 채권에서 약 130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고 주식에서는 50억 달러 이상이 유출됐다면서 올해 말까지 중국 자산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 쪽에서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CEO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주식을 공매도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를 청산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현재 15억에서 최대 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공매도, 즉 숏세일즈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매매 기법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빌려 현 시세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리면 싼 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것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게이츠의 공매도 청산에 필요한 금액이 처음에는 5억 달러 규모였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이후 크게 올랐다고 설명을 하면서 게이츠는 지난해 CNBC 방송에 출연해 테슬라의 주식을 공매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은 투자와 관련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경제 매체들은 두 사람이 테슬라 공매도뿐만 아니라 전기차, 코로나19, 화성 탐사 등 여러 주제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7.3%가 급등해 759달러 63센트, 마이크로소프트는 2.7%가 올라 273달러 24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 뉴욕 증시는 휴장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